김경환의 미치겠을.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대외활동입니다. 아마 신학기 됐을 때 많은 신입생들, 재학생분들이 나는 대학생활 하면서 뭐 해보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특히나 이번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많이 없어지고 대외활동이 뭔가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 대외활동이 공고가 살살 뜨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걸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왜 해야 되지? 왜 필요하지? 고민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짧게 조금 제 생각들을 나눠드릴까 해요. 대외활동의 필요성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해야 되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자기소개서를 쓸 일이 많지 않죠. 하지만 이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거예요. 그럼 보통 고등학교 때의 경험들을 가지고 오실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가 되면요, 이제 대학생 때 이야기를 써야 돼요. 근데 집, 학교, PC방 한 사람들이 과연 나의 어떤 활동을 기록할 것인가? 내용이 없다, 쓸말이 없다라는 게 취업 준비생들 대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을 해야 하는 첫 번째 필요성은 나중에 취업을 하던 사업을 하던 본인의 스토리를 자기소개서 안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추천합니다. 왜냐? 이 대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경험했다라는 것들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그 경험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좋겠다 때문에 첫 번째 필요성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우리 학과, 내 동아리라는 제한된 범주를 벗어난 새로운 대학의, 새로운 학과의, 새로운 나이대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화하고 정말 재밌게 놀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외활동이 거의 스펙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노는 장소가 되기도 할 정도로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성으로 하나 저는 생각하는 건 남는 것들이 분명하게 남아요. 예를 들면 봉사 관련된 대외활동을 하면 봉사 시간이 남고요. 활동비가 지원되는 대외활동을 하면 활동비가 남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남고 그 커리어도 당연히 남죠. 하지만 그 기타 등등 내 눈앞에 보이는 명확한 나의 무언가 기록들이 남는다. 그게 돈이든 봉사 시간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외활동에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생각하겠죠. 그럼 저는 무슨 대외활동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골라야 되죠?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만의 기준을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한 3개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돈입니다. 활동비를 주는 대외 활동을 저는 선호해요. 왜냐? 그만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활동비를 통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다른 경험들도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활동비를 주는 대외 활동이 정말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활동비라도 지원해주는 대외 활동을 1번으로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기업이나 어느 정도 연도가 찬, 그래서 그 경험을 충분히 한 사람들이 쌓여있는 대외활동을 추천합니다. 그게 충분한 시스템과 제도가 갖춰져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관련된 직무나 회사로 취업할 때 그 현재 다니고 있는 현직자들의 이야기나 정보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이러한 대외활동을 했다라는 게 조금 더 가산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조금 큰 기업이나 오래된 대외활동들에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사람이 너무 많은 대외활동보다는 조금 규모가 소규모 또는 소중규모의 사람들이 있는 대외활동을 추천해요. 10명 내외로 좀 이렇게 활동을 추천하는 이유는 30명, 40명을 뽑아놓은 대외활동들은요. 서로 교류하는 가능성이 적고요.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어떤 프로젝트에 와서 활동하세요 라고 해버리니까 사실 저한테 남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10명 내외의 대외활동들은 진짜 우리가 뭘 해볼까부터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나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디테일한 컨텐츠가 매우 중요하다. 그냥 교육봉사 해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저는 한국어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싶어요. 또는 경제교육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명확한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본인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분명한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대외활동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외활동을 하면
장단점, 물론 앞에 필요성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제가 2개씩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대외 활동의 장점. 첫 번째, 나에게 분명하게 남는 게 있다.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봉사 시간이든 그건 분명합니다. 왜? 내 노력과 시간이 투입됐기 때문에 인풋에 따른 아웃풋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재밌어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정말 자기한테 잘 맞는 대외 활동을 하면요. 그 대외 활동의 추억으로 그 다음 학기를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재밌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너무 좋아요. 그냥 딱 2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남는다, 재밌다. 단점은요. 또 반대인 거예요. 그거 그대로 이어져요. 정말 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요. 꼰대 같은 담당자를 만나면요. 최악입니다.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자기 인생에 정말 낭비했다는 시간으로도 기억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단점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대회 활동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한 학기에 막 5개씩 해버려. 그러면 자기 인생이 없어져요. 정말 대외 활동만 하다가 한 학기가 끝나서 내가 이번 학기에 뭐 했지? 라고 현타가 오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장단점을 잘 고민하시면서 많은 대외활동 정보 찾아보시고 고민하셔서 아낌없이 본인의 인풋들을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졸업할 때쯤 되면 아웃풋이 많아져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다들 대외활동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브릿지 김경환이었습니다.